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5파동이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ABC가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ABC A가 나온 거죠. B가 나왔고 C가 나오는 건데, 이 마지막 주황색 C 웨이브의 첫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이 A파동은 임펄스로 이렇게 1, 2, 3, 4, 5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웨이브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제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일봉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일봉을 잘 안 보죠. 여러분들한테 일봉 보란 말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일봉을 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일봉을 보시면 얼마 전에 올해 초였죠. 42,000달러 고점을 찍었었을 때 일본 RSI가 한 88? 거의 90 가깝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가 이번에 고점은 더 갱신해서 오늘 48,000까지 갔지만, 일본 RSI는 약간 과매수 구간 한 74, 5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이 정도로 빠지면 RSI도 당연히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러면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거든요.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 또는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는 자주 출몰하지 않아요. 뭐 기껏 많이 나와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만큼 나올 때마다 추세가 제법 크게 전환되는 편이에요.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언제 있었냐 살펴보면 별로 없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 이때 있었어요. 최저점 때.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시죠? 일봉상 가격이 내려갔는데 RSI가 올라갔죠. 이때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서 3,000달러인 게 14,000달러까지 이렇게 크게 추세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이때도 이만큼은 크게는 아니지만 6,000달러대였던 게 만 초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 정도가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는 몇 프로야? 3,000에서 14,000이면 300%가 넘게 올랐네요. 300 몇 프로, 하여튼 300%대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상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추세가 조금 크게 전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다음 조정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더라도 가격이 떨어져서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더라도 엔딩 다이고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아주면, 그리고 사실 이 추세도 사실 이탈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예쁘죠. 그래서 ABC로 가볍게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숏을 한번 대놓고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대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아마 이런 식으로 첫 하락이 엄청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삽 시간에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이게 제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엔딩 다이고널로 생각을 해서 이 자리가 오면 숏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엔딩 다이고널을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이대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당연히 엔딩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졌었다가 생각대로 떨어졌다가 추세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랐는데,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엔딩 다이고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손절 라인을 정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다음에 제가 이 구간에서 숏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 트렌드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할 거예요. 가끔 가다가 댓글에 그런 분이 있어요. 큰 손해가 났다, 또는 청산당했다, 그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거는 손절 라인을 안 잡으셔서 그래요. 손절 라인을, 제대로 된 손절 라인을. 제가 방송을 할 때 제 손절 라인을 보면 엄청나게 타이트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손절 라인하고 보통 제가 잡는 손절 라인의 가격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진짜로 괴리가 좀 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손절 라인을 잡았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절이 크게 나거나 또는 청산당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항상 눈을 제가 하는 잔소리지만, 내가 포지션에 진입할 때는 내가 왜 진입하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내 진입 목표 가격, 손절 라인 다 정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 이유
매수 이후, 그 다음에 매도 이후, 그 다음에 손절 라인까지 다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보통 손절 라인은 정하는 퍼센트가 없어요. 지금 아침에 누님이 손절 라인 몇 프로 잡냐고 하시는데 정해놓은 퍼센트는 없고 보통은 그러니까 현물 가격으로 2% 안으로 잡는 것 같아요. 2% 안쪽으로. 그러니까 가끔은 한 맥시멈 3% 정도를 잡을 때도 있는데 이러면 레버리지 10배 쓰게 되면 이게 손절이 20%가 나가고 30%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손절 라인 3%도. 이것도 손절 라인이 엄청 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숏을 들어가더라도 절대 손절 라인이 2% 넘지 않는 가격선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절대 20% 이상 손해가 안 나게끔, 전체 시드 20% 이상 안 나가게끔 할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20% 이상 손해가 나면요, 한 번에 20% 이상 손해가 나면 두 번 정도만 반복해도, 또는 그러니까 두 번만 반복해도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왜냐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 그럼 44%가 손해라는 거거든요. 아니구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구나. 0.8 곱하기 0.8로 해구나. 그럼 0.64가 되니까 36% 손해네. 36%가 손해가 나요. 64%밖에 시드가 안 남죠. 그래서 손절 라인 최대한 타이트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일단 이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이게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시나리오는 높은 확률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딩 다이고널을 지우고 이게 5파동이 또 연장이 재차됐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잘 선호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웨지가 ABCD-E가 나왔는데 이 웨이브가 C 웨이브보다 저점을 낮추지 못하고 단절된, 그러니까 페일된 이런 형태의 폴링 웨지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파동 카운팅의 스타트 지점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캔들 차트 말고 라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라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 차트를 항상 참고하지는 않는데 가끔 참고할 때가 있어요. 지금 캔들을 라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폴링 웨지가 완성이 되긴 돼요. 이러면 A, B, C, D, E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파동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상승 1파동, 그 다음에 2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3N파 시작인데 3회 1파동, 3회 2파동, 3회 3파동, 3회 4파동, 3회 5파동, 그러면 3파 완성, 4파동 나오고 5파동 상승,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높지는 않은데, 일단 첫 번째는 엔딩 다이고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서 조정을 주고 큰 조정이 아니고 또 고점을 레고업하면, 그러면 1, 2, 3, 4, 5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앞선 파동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그래서 1, 2, 3, 4, 5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맞춰서 롱을 타건 숏을 타건 숏을 타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이걸 더 높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진짜 간혹 가다가 페일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웨이브가 페일 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절단됐었을 때가 사실 언제 있었냐면, 절단은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전에 웨이브가 심하게 가격이 휩쓸리면 그렇거든요. 사실 여기도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5파동을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해서 여기서부터 임펄스 파동 카운팅을 해야 여기도 맞고 이 떨어지는 구간도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심하게 떨어졌죠. 7,000대부터 3,000대까지 한 번에 심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5파동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절단이 됐어요. 이때도 이거를 라인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저점이 실제로는 여긴데 라인 차트는 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가끔이 지금인가 아닌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ABCDE 여기가 이 가끔 상황인지 아닌지 저도 모른다고. 근데 정말로 말 그대로 가끔 나와요. 가끔 이렇게 마지막 웨이브가 절단되는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1순위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1순위는 뭐다? 안 가끔 나오는 걸로 해야죠. 자주 나오는 걸로 해야겠죠. 확률상. 그래야 내가 돈 벌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분석은, 차트 분석은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가 됐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마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엔딩 다이고날이라든가 폴링 웨지라든가 아니면 파동 카운팅이 뭐 어떻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